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팔로우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로우에게 요구되어지는 팔로우십,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처럼 리더가 아닌 팔로워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팔로우십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팔로우십에 대한 개념, 그 팔로워의 유형은 어떤 게 있고, 그 바람직한 팔로워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팀은 팀 리더와 한 사람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리더가 아닌 구성원을 별칭을 부른다면 바로 팔로워에 해당이 됩니다. 바람직한 팔로워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같은 부서에 근무하든 또는 타 부서에 근무하든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이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이 한 문장만 여러분이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 또는 선후배의 특징을 적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문장을 적어서 회사 내 동료에게 또는 선후배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회신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적힌 내용이 바로 바람직한 팔로워의 특징을 자세히 적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로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미 공통된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또는 동료 입장에서 같은 부서에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 선배, 후배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과를 내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의 특징이 있다면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과를 내는 조직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의 구별을 할 수 있는 10가지 요소입니다. 즉, 성과를 내지 못한 조직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의 10가지 특징 중에서 리더에게 관련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또한 이 10가지 요인 중에 구성원에게만 영향을 받는 구성원으로부터 비롯되는 요인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성과 조직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리더보다는 구성원에 관련된 요인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보신 자료에 구성원에 관련된 항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직의 저성과는 리더의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각종 조사를 통해서 특히 지금 보시는 이 10가지 요인 갖고 보시면 구성원의 탓이 더 많습니다. 구성원의 역량으로 인해서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조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일하는 방식, 일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팀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팀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팔로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자료에 3가지 개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팔로우와 리더, 팔로우십과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단어, 팔로워, 관리자, 리더, 이 3가지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초급 관리자, 중급 관리자, 고급 관리자 이와 같은 개념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리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초급 관리자, 중급 관리자, 고급 관리자 이렇게 대분되면서 관리자란 말을 써왔다면 지금은 단위 조직의 팀의 리더, 사업 단위의 리더, 부문 단위의 리더, 회사 단위의 리더, 그룹 단위의 리더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관리,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이 차이점은 뭘까요? 이 2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변화의 리더책을 발간한 존 코터입니다. 존 코터의 변화의 리더, 원문으로는 리딩 체인지입니다. 이 책 속에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 관리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미 정해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통제, 그리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것, 그리고 업무 분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리더십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 즉 방향 설정. 또 하나 부분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그 비전을 향해서 현재로부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저항 없이 무리 없이 만들어내는 능력, 그 과정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 이와 같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게 리더십입니다. 근데 오늘날 리더라면은 관리와 리더십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리더라면은 마치 우리 그 사다리처럼 한쪽 축은 리더십이 발달돼야 되고요. 또 한쪽 축은 팔로십이 발휘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먼트도 지금 포함된 거고요. 뛰어난 매니지먼트도 잘하면서 동시에 리더십도 발휘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되기 전까지 또는 리더가 되고 나서도 팔로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아닌 새의 날개처럼 한쪽의 날개는 리더십, 한쪽의 날개는 팔로십,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쓰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팔로십을 주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처럼 팔로우십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또 필요한 능력이고 실질적으로 팔로우십을 진단하고 부족한 걸 채우는 노력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팔로우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로버트 E. 켈리 교수입니다. 1988년 The Power of Fellowship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크게 회자됐던 것이 바로 예스맨을 거부한다. 우리 회사는 예스맨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것이 크게 주창되었던 이슈입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켈리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리되고 회자되었고요.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을 공부하고 싶다면은 로버트 켈리 교수의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도 몇 권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아쉽게도 1998년도에 발간된 이 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속에는 팔로우의 개념, 팔로우의 그 유형을 알 수 있는 진단지, 팔로우 유형, 유형별로 특징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구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2001년도에 나온 스타 퍼포머가 되는 9가지 법칙이란 책은 5가지 팔로우 유형 중에 가장 바람직한 팔로우의 유형을 스타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스타 퍼포머라 부르기도 하고요. 따라서 바람직한 팔로우가 되기 위한 9가지 법칙,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면 구글에서 스타 팔로우를 만드는 비결, 이와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그 보고서가 하나 뜹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팔로우의 개념, 팔로우 유형, 팔로우 유형별 특징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나마 도움되는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팔로우십을 검색하면은 켈러만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 뜰 겁니다. 이 책은 팔로우십에 대한 그 본래 개념보다는 리더십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접근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우십에 대한 오리지널, 그걸 최초 주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켈러만 교수보다는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주장한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버트 E. 켈리 교수에 따르면 리더가 성공에 기여하는 것은 20%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80% 이상은 팔로우의 기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리더도 사실은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그 리더의 상급자, 그 위에 리더에 대한 팔로워로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로버트 E. 켈리 교수는 그에 이어서 How to be a Star at Work, 우리 국내에서는 스타 퍼포머가 되는 9가지 법칙, 이 책자에 보면은 바람직한 팔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뛰어난 사람, 조직에 헌신하고 용기 있고 성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와 과제, 문제 방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을 스스로 내림으로써 조직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켈러만 교수가 쓴 팔로우십 책에 보면은 팔로우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반응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팔로우십의 개념은 아무래도 로버트 켈리 교수가 주장하는 팔로우십 개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팔로에게 요구되지는 팔로우십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전까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구체적인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승진자 교육을 하고 있다면 직책자가 되기 전까지 직급별로 승진이 되었을 때 미래의 리더가 될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능력으로서 크게는 팔로우십, 작게는 팔로우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능력들 개발시키는 것이 승진자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켈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팔로우가 없으면 리더도 없고 리더가 없으면 팔로우도 없다. 그리고 리더 혹은 팔로우로 혼자서 구성되는 조직은 없다. 우리가 팀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는 바로 리더와 복수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때 구성원은 팔로우로 불러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에는 리더와 팔로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불교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큰 스님이 된다는 것은 그에 못지않은 또 그 이상의 큰 스님을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래 큰 스님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무수위의 법정 스님을 잘 아실 겁니다. 잘 보니까요, 이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을 모셨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정 스님은 그보다 그 이상의 뛰어난 성철 스님을 모셨던 팔로로서 모셨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을 만든 하나의 자양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따르는 멋진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이 팔로우고 그때 꼭 습득해야 될 것은 훌륭한 팔로우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십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로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로우는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팔로우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팔로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함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